이제 올빼미형 수면 탈출법과 시차 적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손님,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에 근무하시는 이미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 임희진입니다. 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는 이대서울병원 김지안입니다. 네. 올빼미형은 한마디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훨씬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 가야 되는 그런 주중에는 잠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지각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주말에는 아무래도 그런 학교나 회사에 안 가도 되니까 늦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계절이 편한가요? 올빼미형.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이제 그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니까 올빼미 같이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사람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생활 패턴에 조금 더 맞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름보다는 해가 늦게 지고 해가 늦게 뜨는 그 겨울이 좀 더 생활하기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워도 뭐 크 상관없이 그 늦게까지 그쵸.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도 일찍 아침에는 뜨고, 이제 늦게 해가 뜨고요. 뜨면 잠을 깨야 되는데 해가 이제 늦게 뜨니까 내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그쵸. 그런 패턴이네요. 나랑 더 맞는 계절이라고 그럴 볼 수도 수 있을 것 있겠습니다. 같아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올빼미형도 이제 아침에 요즘은 저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미라클 모닝이 실은 이제 맞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제 지난 몇 번째 저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미라클 모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생활을 막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 부족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미라클 모닝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올빼미형 인간들은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9 to 6 생활이 좀 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보다 좀 더 내 패턴이 뒤에 있다면 사실 내 패턴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랑 좀 안 맞는 생활이니까 늘 피곤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는 우울증이나 조금 이제 기분 장애가 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나는 남들 다 자야 되는데 나는 깨어있고 아직 잠이 안 오니까 나한테는 아직 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식 섭취나 그러면서 비만율도 더 높고, 또 피곤하니까 이제 낮에 아무래도 술, 담배 등의 그런 몸에 안 좋은 습관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밤에 많이 깨었기 때문에 밤에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쪽이나 창의성 또는 뭐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인 아침형 인간에 비하면 좀 더 뛰어난 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나 작가 이런 그렇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형의 직업들이 좀 더 하는 경우가 좀 더 맞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방송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밤에 이렇게 깨어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면 부족을 많이 좀 가질 것 같기는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가지는 이유는 이제 실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선천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유전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약간 보면은 아이들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도 이제 그런 경우 많고요. 네네. 근데 어떤 이제 뭐 유전자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변이가 있거나 그런 이제 좀 그런 경우는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되고, 거꾸로 아주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완전 뭐 진짜 미라클 모닝 이런 패턴도 있어서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막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은 이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유전자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유전자만 갖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은 직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근무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뭐 그런 직업이나 주변과 실은 이제 집의 빛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생활 습관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건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렇죠. 유전자가 네, 네.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 그걸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사실 아까 선생님이나 저는 올빼미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 직업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생활이니까 맞아요. 우리 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던 이유도 이런 환경적인 직업에 대해서 그런 거고, 제가 보면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니어 분들 되면 이런 거에 굉장히 적응력이 높으신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신 살아남는 경우도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이런 변화하는 능력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빛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유형이지만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패턴을 조금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하는 거죠. 저희가 치료할 때도 그런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권유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런 거에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는 나쁜 생활 습관이 이런 걸 악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밤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면서 더 뒤로 미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걸 더 악화시킨다든지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좀 이제 그런데 이제 주말이니까 신난다고 이제 늦게 일어나면 완전 뒤로 내 스케줄을 미루면 다시 또 또 이렇게 앞으로 깨지게 땡기기가 되는, 어려우게 그쵸. 되니까 생활 습관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제 이런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가진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조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저희 되게 밝잖아요. 여기 찍을 때.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빼미형 수면 오늘 패턴으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런 수면 패턴에서 완전히 유전자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근무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개선 포인트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살면 물론 그게 제일 좋을 거겠지만 사실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이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과 내 패턴을 가능한 맞추도록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이제 같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빼미형이면 아무래도 내 루틴보다는 스케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상 후에 주로 오전 시간 안에 햇볕을 쬐줘서 지금이 낮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죠, 내 몸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밤이니까 밤은 빛을 씌워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빛이 있는 스마트폰을 삼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좀 그 이완을 할 수 있는 몸에 저녁이나 밤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감이나 반대로 너무 재밌는 예를 들면 재밌는 영화나 TV 같은 그런 거는 피하거나 무서운 뉴스 이런 것들은 나한테 긴장이나 아니면 너무 재밌는 걸 조성하는 걸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같은 개념이긴 한데 좀 몸을 릴렉스하는 찜질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늦은 시간 낮잠을 자버리면 우리 하루 종일 쌓여있는 수면 욕구가 확 또 내려놔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욕구를 좀 쌓여오도록, 그래서 너무 늦은 오후에는 잠을 자지 않고, 또 똑같은 얘기로 카페인을 너무 늦은 시간에 먹어버리면 또 수면 욕구가 또 멀어지게 될 것 같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온몸이 더 각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뭐 초저녁 이전으로 하시는 것이 밤에 좀 더 일찍 또는 비슷한 시간대 잠이 오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빛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빛을 아침에는 많이 쏘이고 저녁에는 어둡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빛에 노출이 많이 심한 뭐 스마트폰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렇게 밝은 저희가 형광등을 실은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안 쓰고 좀 이렇게
그런 간접 조명, 이렇게 주황색 조명 나는 걸 쓰면 그걸 아예 초저녁부터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걸 한 초저녁부터 쭉 쓰면 좀 잠이 오더라고요, 일찍. 네. 그러니까 밝은 형광등보다는 네. 이렇게 무드등을 아예 초저녁부터 쭉 사용하시는 네.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고, 낮에는 당연히 이제 빛을 많이 쏘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빛 외의 자극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랑 밤에 야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피하는 게 그쵸. 좋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 적응법을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유럽에 참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미국에도 참 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린 낮은 곳에서 살았지만 그쵸. 저쪽은 그래서 네네네. 일주기가 반대인 나라에 가면 당연히 우리 일주일이든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네네. 우리의 모든 세포는 다 그 일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인데 저긴 밤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뒤집혀지면서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거는 그게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그쵸. 서쪽으로 가는 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쪽으로 건데, 가는 거죠. 근데 왜 동쪽으로 하면 더 힘들고 서쪽으로 하면 좀 편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24시간은 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조금 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5시간 이렇게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서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늦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우리가 생체 주기에 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차를 맞추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동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24시간보다 길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12시에 잠들었으면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은 12시 20분, 그 다음은 12시 40분. 점점점 원래 늦게 잠이 드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스케줄이 밀리게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저희가 실은 24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이제 자면서 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은 기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이 아직은 낮이니까 나는 24시간보다 좀 더 기니까 더 깨어있기가 좀 편한 그쵸. 거고, 편한 거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자야 되는 시간에 거기는 아직 아침인 거죠. 그렇죠.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그죠.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기는 자야 되니까 그쵸. 잠이 안 오는 잠이 안 그런 거죠. 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어려우니까 이 시계라는 게 내가 딱 가서 바로 아침 저녁형 인간이 되거나 아침 인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3일 전부터 이제 가는데 시체를 생각해서 하루에 1시간씩 취침 시간을 늦추면 되는 거죠. 아침에는 그쵸. 조금 늦게 일어나. 근데 네.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완전히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게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또 그쵸.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 2, 3일 전부터 1시간씩은 늦추고 조금 늦게 일어날 수 있다면 좋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늦추려면은 아까 제가 올빼미형 패턴 하려면 저녁에 빛을 쏘이면 안 되는데 네. 저녁에 밝은 빛을 쏘이고 반대로. 그렇죠. 네. 오전에는 오히려 어둡게 해서 내가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패턴으로 변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에 탔을 때는 일단은 되도록이면 현지 시각에 맞춰서 생활을 그렇죠. 하고 밥도 그렇게 먹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고 그렇죠.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낮잠을 좀 자주면 아마 잠 부족하게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서 도움된다고 돼 있고요. 뭐 귀마개나 안대를 이제 비행기에서 자기 어려울 때 좀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행지에 도착하면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오전에는 밝은 빛, 야간에는 빛을 피하면 그 지금 내가 올빼미형 패턴으로 변한 걸 유지하게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적응이 쉽기는 한데 이렇습니다. 네. 그래도 서쪽은 훨씬 편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서쪽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올빼미형처럼 되는 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동쪽은 반대로 좀 더 힘들죠. 근데 아까랑 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올빼미가 아니라 아침형 인간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녁 시간에 노출을 피하고 1시간씩 조금씩 이른 시간에 자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상도 조금 일찍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빨라지는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 아침형 인간으로 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또 비행기 시간을, 근데 저는 실제 비행기 탈 때 그쪽 시간에 딱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마음의 연습을 제대로 되진 않지만 마음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은 어차피 비행기에서 주는 대로 먹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마음의 연습으로 이제
그 밤중에 맞춰서 좀 잠을 자려고 하고 낮잠도 좀 자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비행기에서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좋고, 또 이거는 이제 멜라토닌 얘기가 있는데, 멜라토닌은 사실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고, 우리 아까 그 일주기를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요거는 이제 처방 약으로도 있지만 그냥 그 건강식품으로도 사실은 구매가 가능하기도 한 약품인데, 요거를 좀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걸 언제 그럼 멜라토닌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멜라토닌을 아까 서쪽으로 여행을 갈 때는 좀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쪽으로 먹어야 되고. 동쪽 여행. 죄송해요. 동쪽 여행을 갈 때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 몇 시간 전에 먹으면 조금 이렇게 땡겨주는 패턴이 있어서 네,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가셔서도 멜라토닌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100%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어차피 거기 가셔 피곤하실 때 조금씩 낮잠을 자는데, 너무 여기 리듬에 맞춰서 확 자버리면 리듬이 계속 바뀌질 않으니까 그쪽 생활을 하지만 중간에 짧은 낮잠을 좀 자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차 적응도 사실은 조금 나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젊은 나이 때가 가면 시차 적응이 빠르고, 이 적응도 사실은 나이가 조금 들면 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24시간보다 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24시간보다 좀 더 긴 사람이 있을 거고, 약간 짧은 사람이 있는데, 긴 사람들은 아마 더 적응을 서부로 가시면 더 잘하실 거고, 동쪽으로 가시면 더 못할 거고, 이런 이제 개인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랑 하는 저희가 수면의 비밀 7번째 세션이었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